자,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새로운 파일, 뉴 컨텐츠로 가면 되겠군요. 하나하나 만들 뻔했네. 자, 샘플 레이아웃 쪽에서 진행할 거고요. 자, 파일 이름은 JS 안에 13번째 기능으로 갤러리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자, 파일 생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하는 내용 작성해 주시면 바로 우리는 써먹을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보실 거는 H2 자, 갤러리 이미지 형태입니다. 자, 내용상에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자주 써야 되는 영역 클래스 파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 안에다가 갤러리 형식을 얘기를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아무래도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박스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아이콘 여러 개 있어 가지고 클릭하면 바뀌는 거 가장 많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이걸 큰 이미지를 만들면요 스크롤을 좀 해가지고 잘려요. 이렇게 약간만 잘리면 괜찮은데 이만큼 잘려요. 이거 보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다시 이게 바뀌면서 위로 올라가서 쭉 보고 밑에서 클릭하면 이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탭 메뉴 형식처럼 위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개인적인 견해예요. 매우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미지가 있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배치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클릭하면 바뀌잖아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래쪽에 배치하는 게 편한 것도 있고 오른쪽에 배치하는 게 편한 게 있어요. 아래쪽에 배치하는 게 편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쇼핑몰에서 위에 큰 이미지가 보이고 아래쪽에 조그맣게 쪼르륵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다음 지금처럼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상품을 이렇게 보여주고 상세 설명 이렇게 스크롤해서 보여주고 클릭할 때마다 제품들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 좀 낫겠죠. 어떻게 하시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갤러리 형태를 꼭 위에 있고 아래 배치된 형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오른쪽엔 날 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클래스 빅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 빅 이미지라고 그냥 하고요. 그 다음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목록들을 div로 자, 클래스 자, 리스트 이미지라고 쓰고 이 안에다가 ul로 목록을 많이는 좀 그렇고 한 5개 정도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클릭해서 왼쪽에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A나 버튼 둘 중에 하나로 사용하셔야겠죠. A가 나오세요? 아니면 버튼이 나오세요? A. 그럼 A로 가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고요. 글씨를 숨기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안에 스펜 태그로 처리해서 만들어 주시면 각각 5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내용을 기준으로 자, 쓰게 될 건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거 사용하시든 제가 봤을 땐 그놈이 그놈이에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상황과 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이미지로 바뀌었을 때 어떤 스크롤 길게 들어간 내용에 맞춰 가지고 같이 박스가 커지게 된다면 이미지 태그가 훨씬 더 수월할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만 띡 하고 바뀐다, 그냥 편하게 바뀐다, 같은 크기로 변한다, 이런다면은 백그라운드가 훨씬 더 쓰기가 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상황과 내용에 맞춰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뭐가 낫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서 구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현재 상태의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배치를 하고 써봐야겠죠. 자, 얘도 근데 그냥 쓰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의 설명을 좀 담아두고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미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첨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CSS 해봐야겠죠. 자, 기본형으로 제가 써놨기 때문에 쓱쓱쓱쓱쓱 올라가서 CSS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데이터 설명 쓰고요. 자, 아까 스니펫으로 제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문서 이름 그대로 생성되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디자인을 살짝 해본다면 다른 건 다 떠나서 클래스 파트부터만 하겠습니다. 자, 가로값 80% 정도로 가고요. 최소값의 min wid라고 하는 아이로 써주겠습니다. 때로는 최대값도 필요하다 그러면 max wid를 걸어서 1200픽셀 걸어주셔야 작아지거나 늘어나는 것을 제한해 볼 수 있겠죠. 높이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값에 대해서는 오토로 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min height라고 하는 아이를 최소한 브라우저 크기 기준으로 뭔가를 나오게끔 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한 600픽셀 정도로 써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가운데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더 1픽셀 솔리드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안쪽으로 공간을 좀 주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패딩 살짝 넣어주고요. 박스 사이징을 넣어주시면은 안쪽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빅 이미지와 리스트 이미지 부분을 설정을 해볼 거예요. 자, H3는 그냥 패딩 버텀을 살짝 넣어주고, 보더 버텀 해서 끝입니다. 자, 뭐 공간을 준다면 마진 버텀도 써주시면 좋겠죠. 자, 제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가로 세로를 안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위드 100% 높이값 오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는 거지, 실제로는 필요한 만큼 높이값 가로값 다 써주시는 것이 매우 좋아요. 여러분이 특히나 공부하시는 상황일 때는 사이즈 안 쓰시는 것보다 쓰시는 게 월등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빅 이미지를 쓰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썼던 기법과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롯 레프트, 그 다음에 가로값 80%, 높이값 500픽셀 써보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자, 저는
간단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진 살짝 넣어보도록 하고요. 뭐 여러가지 효과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박스 섀도우 같은 걸 이용해서 3픽셀 기준으로 X값, Y값 번짐의 정도죠. 그 다음에 RGBA를 통해서 어떤 걸 하시든 전혀 관계없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어떠한 컬러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이미지 클래스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플롯 라이트 오른쪽 배치하고 가로값 똑같이 80%에 나머지니까 20%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럼 너무 바짝 붙어버리잖아요. 조금 줄여서 한 15% 정도. 자, 그 다음에 높이값 오토로 줄게요. 그 다음에 패딩을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넣어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끔. 자, 필요하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흰색 같은 거 넣어 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리스트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UL 가로값 높이값 오토. 사실 이것도 따로 안 써도 기본적으로 먹긴 합니다만 쓰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리스트 이미지 안에 들어가는 li 써줍니다. 똑같이 가로값 100% 쓸 거고요. 자, 저는 높이 값에 대해서는 쓰겠습니다. 자, li도 높이 값을 그냥 따로 안 주고 오토로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럴 때 경우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보더 버튼 솔리드. 자, 어떤 색깔로 할까요? 자, 적당하게 파란색. 너무 밝으니까 어두운 걸로 바꿀게요. 자, 버튼이니까 그래도 살짝 공간을 주는 게 좋겠죠. 마진 버텀 해서 5픽셀 띄우겠습니다. 단 이 아이의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 요소에서는 마진 버텀이 없어야겠죠. 항상 공간을 주고 나서 마지막 요소를 정리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된 상태에서 li가 현재 오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사이즈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에다가 추가적인 작업을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 안에 글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패딩을 통해서 위아래 좌우를 적당하게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뭐 10픽셀 정도씩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먹겠죠. 하지만 글씨가 나중에 없어진다라는 것까지 고려하신다면은 이런 경우엔 블럭과 처리하고 가로값 100%에다가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위아래야 그렇다 치지만 좌우는 이미 100%를 걸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 사이징이 안 들어가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거 상황을 보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물을 확인하시면 내용상의 결과물은 안 띄워놨군요. 자, 라이브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물이 채워집니다. 자,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죠. 자, 저처럼 잘 나오시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씩 수정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갤러리 이미지 큰 거에서 그냥 패딩 하나만 살짝 넣어서 글자를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끔 만들겠습니다. 추가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오른쪽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이쪽의 내용이 바뀌어야겠죠. 현재로서는 이미지가 없어요. 이미지가 없는데, 자, 오른쪽에 어떤 글자 내용을 담아서 클릭을 하면 왼쪽에 이 자리에 글자 내용이 바뀌게 일단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가 아니라 일단 단순하게 내용이 전달되게끔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은 이거는 샘플로 조그맣게 그냥 글이 들어있는 거고, 실제로 클릭했을 때 전달이 되는 텍스트는 따로 있겠죠. 그죠? 따로 있는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소위 저는 약간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그것도 많이 쓰는 방법이라서, 자, 뭐냐면 A에다가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을 만듭니다. 자, 데이터 속성은 사용자 속성이라 그래서 뒤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그냥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하고 뒤에 대시하고 이름을 쓰면 내가 어떤 기능을 주고 싶은 속성을 쓰는 거죠. 글자를 쓰든 이미지를 쓰든 무엇을 쓰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써서 필요한 내용을 열심히 작성하게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S 방식으로 객체 처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뭐 제이슨 데이터로 불러오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쓰고 나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일부러 이런 걸 쓰게끔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방법도 보여드립니다. 그럼 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하겠어요? 밑에 들어가는 이곳에서도 똑같이 쓰겠죠. 자, 코드 좀 보기 좋게. 자, 이렇게. 자, 얘네만 넣겠습니까? 다 바뀌겠죠. 자, 순서는 파악해야 되니까 002, 여기는 001. 자, 한 줄이지만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제가 속성은 줄바꿈 처리 가능하니까 써봤습니다. 3, 4, 5번에도 모두 쓰신 다음에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A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 들어있는 누구 데이터 텍스트라고 써있는 이 내용이 실제로 어디에 이미지 설명이라고 하는 이 P 자리에 글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우선 먼저 해보십시오.